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대표 프로그램 왁자지껄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른바 사장이라고 하는 임세은 식당도 사장인데 여기 또 사장을 맡았습니다. 네, 진행을 맡았습니다. 임세은입니다. 네, 아이고 열렬한 환호 끝에 자 그래도 계신 분들 또 한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독도 경비대 출신인 김종욱 박사님. 많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제가 27에 네. 독도 경비대로 들어가서 29살에 제대를 했는데요. 1996년 딱 중간이었는데 그때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난리가 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도 경비대원들이 원래는 11 서너 명이었는데 2배로 증원하면서 막 헬기가 들어가고 이랬던 시절에서 독도 경비대 레이더병으로 근무했던 김종욱입니다. 네, 아유 더 반갑습니다. 레이더병. 네. 레이더. 네, 이제 새신랑이 있죠? 네, 날로 얼굴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아, 곧 새신랑. 깜짝 놀랐네. 곧 결혼하신 줄 새신랑. 알고. 곧 새신랑. 사실상 새신랑. 예.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대정신TV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은 스픽스 시대, 또 네. 임세은 시대.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바로 옆에서 그냥 듣고 계시는 예. 방금 헐레벌떡 들어오신 안진도 소장님입니다. 예. 김종욱 박사님이 목숨을 지킨 독도 경비대 온들이 목숨을 지킨 우리 독도 이 독도를 정식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서 윤석열은 일단 누구든 못 팔아먹게 만들고 기시당 누구든 넘볼 수 없게 전 국민에게 전 세계의 선파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 민생경제무소 안진걸입니다. 네. 임세은 식당 TV 자칭 홍보대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임세은 식당 TV 10만, 자칭. 스픽스 200만 가자. 임명은 안 네, 하시고. 아니 저 있을 때는 제 식당 얘기하는데 저 없을 때는 본인 TV만 얘기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네, 굳이 제가 있으면 굳이 예, 얘기하시고요. 그때 달라요. 네. 마음속에 임세은 식당 TV, 아. 수사 맛집 임세은 식당 TV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독도 이야기하니까 기시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죠, 어제. 지금은 토요일, 이건 방송은 이제 토요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20일 남았어요, 기시다가요. 근데 네. 왜 들어와요? 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지? 아마 그 네. 기씨가 시다바리 만나러 왔겠죠. 시다바리. 이 시다바리.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좀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의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네. 이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마쿠에서 자기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레가시, 그러니까 자기의 성과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주년에 맞게 지금까지 적어도 반컵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그걸 싹 모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 60년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그 성과는 기시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보여주셨는데 독도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대한 지역이 지금 독도로 부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미일 협력에서 소위 군사적 거점은 독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앞으로 한미일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서서 지키는 요충지로서 공동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정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토를 찬탈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제의 과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반잔 용서해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국민 여러분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기시다와 윤석열 두 사람이 어떤 행각을 벌이는지.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보통의 정상 정부라면 이렇게 일본이 와도 독도에 대한 걱정 안 해요. 뭐 잘 얘기하다 뭐 하다 가겠지, 협력하다 가겠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니까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그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에서 본인 임기 마지막 납두고서 한국에 온다. 이거는 의도가 뻔하죠.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벗겨먹이자. 그렇죠. 벗겨먹자. 라는 의도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억울하다, 괴담이다 뭐 계속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원칙조차
땅조차 주권조차 말도 못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일본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을 못하는 침묵하는 이제 이런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독도 조형물 치우고 또 사도광산 등재시켜주고 뭐 지금까지 일본에게 우리가 다 퍼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게 그럼 독도 아니냐? 그럼 내년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일 이거를 협력해서 이제 동맹으로 격상을 시키려면 결국 독도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게 오는 것은 사실상 피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됐을 때 한국은 군사적으로 도움 얻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피해만 본다. 근데 피해 보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친일 외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매국 외교에 진입한 거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게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 가서 했을 때 그때 우리 왁자지껄에서 일관되게 지적을 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 전쟁 범죄 문제, 독도 문제 다 이야기했다. 윤석열은 듣고 있었다. 근데 그때 용산 지무실에서 뭐라 그랬죠? 나서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확인도 시인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한일 위안부 그 박근혜 때 잘못된 합의를 잘된 거라고 윤석열 우겼는데 윤석열이 술 먹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강제징용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해라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 하니까 또 동의해줬다.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게 독도는 일본 땅에 닿았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면서 술만 받아 먹었다. 그때 임세훈 소장은 제가 직접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자, 사실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쫓겨나는 수상을 뭐하러 부릅니까? 우리가 얻을 건 없잖아요. 내각이 다 바뀌잖아요. 곧 총리도 바뀌고. 그냥 기시다가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기시다 간 윤석열 만나가지고 그때 나랑 술 먹으면서 나한테 다 약속했던 거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풍자나 우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기시다 방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기시다 미략 어떤 미략이 있든지 간에 경술급지가 불법이고 무효였던 것처럼 모두 무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용납이 안 돼요. 헌법이나 법률의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역사정의, 민족정기, 그다음에 국민들의 모든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미략들이 있다. 밀실 야합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뭐 탄핵 퇴진을 떠나가지고 아주 무거운 저는 역사에 그다음에 현실의 법정에서 엄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독도 방어대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정을 해보면 그때도 만약에 일본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뭡니까? 지금 뭐 그 일본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굴욕적인 일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 한마디도 못하고 뭐 독도 방어 훈련 일제하지 말아라라고 그 일본 외무성에서 방위성. 이야기를 하고 네, 방위성에서 방위성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 등재한 그 사도광산 그 기록물에 조선인은 뭐 미개하고 둔하고 뭐 지저분한다 불결하다 그랬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어필을 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있는데 기시다가 와?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일 남은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퇴임 선물 주려고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받으려고. 만남의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뭐 임기나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이야 뭐 만나서 뭐 논의를 한다라고 하겠죠. 양국 관계를 위해서. 근데 쫓겨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마당에 못 들어오냐. 예.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안진건 선생님 말씀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점검도 하러 오지만은 베껴 먹으러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올까지 다 베껴 먹으러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해주면 이분은 자기를 베껴 먹는 건지 뭔지도 판단하는 이성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롱롱 타임 오고 하면서 막 노래 부르다가 막 그냥 기분 좋으니까 아, 다 사인해 시원하게 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외교의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최근에도 뉴라이트도 모른다 뭐 김태우 차장도 모른다 막 계속 주변에서 무시하고 있잖아요. 정말 모르거든요. 그럼 모르면 좀 자중하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신념에 차가지고 계속 외교 활동을 하니까 일본과의 관계 국민들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MBC만 나왔는데 무서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집권자민당에서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그렇죠. 다른 국가 교전을 벌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스스로 다짐한 게 평화헌법인데 자민당에서 결의한 게 평화헌법에다가 자위대를 명시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전 권한을 갖게 되는 거여서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정상국가화가 되겠다는 건데 그 정상국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과거 자기들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의 국가의 야욕을 위해서 소위 한국을 침탈했던 그런 역사들을 21세기에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의 첫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MBC가 보도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애는 거의 보도를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독도랑 이 문제가 김종 박사 말씀하신 독도랑 연관이 되는 게 독도가 영토 주권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독도 우리 땅이다. 요건 기본이고 저는 더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독도가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 다음에 제군국주의와 제제국주의와의 상징입니다. 예전에도 먼저 한반도를 침탈하고 중국을 진출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당연히 자위대의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를 이유로 윤석열하고 짜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키려고 할 텐데 먼저 독도를 공동 영토라든지 작전구역 또는 한일 군사동맹 작전구역하고 자연스럽게 독도를 먹으면서 한반도로 오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인데 무슨 짓이야? 이걸 넘어서서 일본이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뺏기면 다 뺏기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네. 진짜 신문 기사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목 잘 안 나오잖아요. 이례적 고별 방안이다. 이례적 와. 고별 방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을 건 적고 내줄 건 많다. 이게 제목인 게 말이 돼요? 그냥 일반 레거시 미디어의 신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로 딱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퇴임 만찬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가서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뭐 맛있게 먹으니까. 먹고 맥주 먹고 뭐 독도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가만히 네. 있었는데 이게 저 재밌는 게 이영훈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가장 핵심 거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뉴 또라이또의 거기 오야붕? 네, 그죠, 오야붕. 김건희 말대로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근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뭐 사람들이 지금 한국과중앙연구원에 가 있는 뭐 김낙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가 있는 건데 그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훈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 독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독도를 없애는 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과 뉴라이트들의 중요한 네. 자기의 과업이 될 수밖에 없게 이영훈 그 작자가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의 그 극우 극단 주자나 숭일 매국노들이 사실 독도만큼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보수 역사계 거두인 신용화 교수는 한 분 있는데 그 사람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동료들은 독도만큼 완전 민족주의를 완강하게 딱 지켜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퇴조하는 어느 틈에 갑자기 이영훈 등등이 득세하면서 독도를 건드리더라고요. 아예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신변호 사람도 어렸을 때 못 들어봤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아무리 극우극단주의자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래요. 증거가 없대요. 이거 뭐냐면 서서히 일본의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자가 내통해서 사실상 간첩이나 밀접으로 우리가 밑자를 깔아놓는 거예요. 윤석열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그게 독도를 계속 일본이랑 긴장하지 마. 우리 땅에는 증거도 없어. 차라리 공유해서 일본하고 손잡고 동맹해서 북한 때려잡고 중국 때려잡고 러시아 때려잡는데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게 이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 정의도 민족 정기도 뭐 다 팽개지고 심지어는 국토까지 팔아넘기고 더 나아가 자위대는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에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침략적으로. 이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제만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도 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서구의 침탈에 맞서서 가장 힘이 센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의 침탈을 막자라고 하는 게 대동아 공영권이었었고 거기에 뭐 많은 지식인들이 그냥 놀아나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전선에서 한미일이 협력하자.
대신 우리는 맨 앞에서 자 목숨을 걸어. 우리 군대가 다 앞으로 목숨 걸어야 되고 대만 문제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그 너머에서도 우리가 활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누구 보내겠습니까? 일본 자유대는 힘이 없다.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한국군 보내겠지. 아유 참. 그렇죠. 참나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요한 뉴스도 묻혀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묻히지 않습니까? 왜 묻히냐? 나무 네? 아니 묻힌 게 지금 뉴스가 뭐 이게 우리가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덕덕덕 일어납니다. 봐봐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죠.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인데 어쨌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이제 아마 다른 뉴스 통해서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건희 씨가 이른바 그 총선에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뉴스 아닙니까? 근데 뭐 아직은 뭐 텔레그램이나 뭐 나와 있는 녹취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이 주장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분명히 저건 공천하고도 남았을 거다. 공천 개입했을 거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 드는 사건 아닙니까? 정말로. 이거 막장이에요. 막장 완전. 근데 이게 그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공천 개입 나가서는 이제 선거 개입까지 한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정말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뭐 텔레그램이나 이게 전원만 나왔지 아직 실물이 나온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의심도 안 합니다. 맞아. 그냥 당연히 김건희는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긴 포인트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보니까는 안 했다. 연락한 적 없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라든지 뭐 음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로해야지 원래. 그게 아니고 어떻게 입장을 내냐면은 뭐 개입했지만 뭐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루어진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컷오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는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공천은 당이다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뭐 거다. 그런 식인데 저는 이거죠. 컷오프됐다. 그래요. 뭐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마치 전제한 듯한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재밌게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선거 개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받는 순간 성립되는 거고 심지어 안 받고 약속만 해도 성립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개입을 한 것 자체가 범죄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세를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해 매수 유도죄 230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처하는 아이고. 아주 센 범죄입니다. 아, 심각하죠. 센 대통령하고 범죄죠. 권력을 같이 행사했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최순실이 처벌받았던 것처럼 뇌물죄도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법 뇌물이라든지 무슨 신라 면세점이라든지 그렇죠. 고급 분제 받은 것은 뇌물죄가 되는 거고 민간인이어도 그다음에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남이 되는데 김영선 씨가요. 이게 재미있는 게 실제 김해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컷오프가 됐어요. 당시에 굉장히 뭐 탈당하려고 했고 분노하려고 했던 게 이게 매불쇼에서 신기 변호사님도 제가 만났는데 김용남 전 의원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장성철 평론가도 어쨌든 용산 그 정보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정보 전문가잖아요. 그런 소문이 파닥다잖아요. 이미 7시간 녹취록도 보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이명수 씨 와서 우리 캠프 좀 다 바로 잡아줘. 1억 준다고. 1억 줄게. 지금 완전히 엉망이야. 뭐 본인 이미 대통령이고 최재형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누구를 인사위원 금융위원 시켜라고? 알았어. 뭐 거기에다가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남북관계 챙길 거야. 아니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에요. 얼마 전에 그 용산 집무실 사진도 윤석열은 안 나오고 김건희 사진만 올라가 있잖아요. 뭐 이런 상태에서 전 놀라울 것도 없고요. 제가 뉴스토마토 안팎을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왁자지껄을 위해서요. 뉴스토마토가 확실하게 왁자지껄에서 하신 겁니까? 네, 다른 데서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사 이름만 바꿔. 아니 저 바꿔치기인데. 왁자지껄을 위해서 하신 거죠? 왁자지껄과 매불쇼 두 군데를 위해서 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매불쇼였네. 그 뉴스토마토가 사이비 무속인이 관제이전에 개입했다고 보도해서 고발당하고 출입금지까지 당하고 있어요. 용산 집무실 최장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보도를 했을 때 뉴스토마토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텔레그램이 합보됐다고 추정합니다. 추정. 예. 아, 눈에 뉴스토마토에서는 봤대잖아요. 본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데 의원들이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이 보도하기가 뉴스토마토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겠죠. 예, 옐로우 저널림도 아니고 뭐 그냥 이번에 보도하고 우리 다 감옥 가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용산 지무실 반응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고 컷오프 됐다. 아니 어쩌라고 시도를 했는데 김건희가 했는데 다 100% 될 수 없는 것도 있죠. 상황상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쪽이 더 센 사람. 왜냐하면 조혜진이가 그쪽으로 와버렸잖아요. 역시 현역 의원이 지역으로 옮겨서 그래서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당 내부의 경선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게요. 내란죄 있잖아요. 내란죄. 내란죄도 꼭 내란 일으켜가지고 성공해야지만 처벌합니까? 그렇죠. 그냥 내란을 했다는 것 모의에도. 자체만 네. 모의랑 네. 예비 음모만 해도 바로 사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나 뇌물죄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봐도 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있어서 꼭 그 결과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5선 의원과 지역구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다.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저기를 확인하면 돼요. 김웅 전 의원 얘기에 대해 합당한 답을 내놓으면 돼요. 일단 그게 사실이라 텔레그램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은 확실하다. 뭐 아니고 이거 필요 없다. 개입한 건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아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230조 위반한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에서 반발할 만도 한데 사람들이 다 그럴 만하다라고 수긍하더라.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보도가 아니라 내부에서는 보도는 안 됐지만 다 알고 있었고 이거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 어떡하지라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였고 아니 총선 때 내 주변에 다니던 놈들이 야 나 저 대통령 여사께서 공천 준다고 얘기했어라고 얘기했던 자가 진짜 공천을 받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얘기했더라. 근데 이 고민들이 뉴스토마토 기사 한 방에 저래서 됐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지? 어떻게 감히 대통령 부인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지? 저놈들이 아마도 대통령 부인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네. 기사 보니까 이거 좀 사실인데 이거 김영선만 이랬을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럼 다 까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민주당 니들 왜 이렇게 정치 공세해?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했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잖아. 총선 전후에서 이런 얘기가 사실 여의도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김건희 씨가 뭐 어딘 개입 안 했겠냐. 뭐 총선도 당연히 개입했겠지. 이런 게 파다했습니다. 이런 게 참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서로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또 아프지 컷오프 당했으니까. 합시다 그 얘기는 좀. 아이고. 컷오프의 아픔은 또 해줘야 치유가 돼. 그렇지. 치유가 돼. 해줘야 나서요. 이런 유머가 살신 성인 유머예요. 예를 들어 내가 컷오프가 됐는데 애린다, 애려. 저의 컷오프가 만약에 뭐 지금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모님인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뭐 막 이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지역 옮기고 가고 뭐 할래? 뭐 이렇게 해서 할래? 이거 뭐 자해 이래가지고. 방송인데 거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옮겼는데 컷오프 됐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저한테 들면. 와서 보여준 건데 텔레그램. 이게 이거 말이 봐요. 돼? 김혜경 여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나한테? 수가 있어 나한테 그다음에 컷오프. 어디 갈까 했더니 개혁신당으로 가봐 했더니 개혁신당 또 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약간 좀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의혹이 나오는 있죠. 거고 어차피 그 A 의원, B 의원이 나오는데 그 A, B 의원은 제가 아마 추론컨대는 국민의힘 안에 비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계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보수 쪽에서 아마 출마를 도모하지 않았겠어요? 막 갑자기 뭐 진보당을 가거나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후보를 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혁신당에다가 가서 좀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개혁신당은 의원이 3명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셋 중 2명 하나네. 누군지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딱 2명.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아니, 한 명은 확인이 돼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보를 받았다. 제보 중에 텔레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텔레그램 빼고.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누가 힘이 셀까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뻔히 나오는 거다 이건 뭐.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아니 근데 이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한 게 일단 김영선 의원이 그 창원에서 2022년 3월에 재보선으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6월달에. 6월 달인가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분이 원래 정치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원래는 고향에서 계속 의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쉬었다가 갑자기 창원에
그것도 재보궐로 공천받아 받은 게 그 당시에 국민의 의원들도 이 뭐야? 무슨 공천 일이야? 준 사람이 이랬잖아요.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공천 공천을 준 준 누가 줬냐? 그 당시에 대표인 이준석 대표 아니었습니까? 공천을 준 사이죠. 충분히 교감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근데 추론이죠. 이준석이 네. 공천을 줬으나 주도는 김건희 했다는 소문이 그때도 있었대요. 아, 그때 말 많았다는 왜냐하면 거죠. 예. 친분이 깊어서 이건 최강욱 전 의원 등등등의 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파간 건 제가 파겠다고 그러고 저도 들으면 들었다고 해줘야지 이게 솔직한 자세니까요. 그런 친분이 깊고 그렇게 개입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당시도 있을 때냐면 너무 느닷없이 그쪽 창원이 경남 쪽에서는 거의 정치 1번 직급이고 굉장히 뜨는 곳이거든요. 근데 김영선은 정말 잊혀진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의원이 돼서도 아무것도 의정 활동을 한 게 없대요. 수정물 수돗물 엄청 물고기 마셨잖아. 똥 먹고 아이고 똥물, 건강해 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일곱 번이나. 락스물.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김건희 씨가 이미 총선 때 한동훈한테 집요하게 문자 보내잖아요. 사과할게 네가 해라면 할게. 근데 사실 이거잖아. 네가 해라면 할게 이놈아. 하기 싫은데 지난번에도 사과했더니 인기 뚝 떨어졌잖아. 지지율 떨어지고 그래도 네가 해라면 할게잖아. 그게 문자. 그때 이미 총선 때 깊숙이 해본 거라면 아니 그냥 사과 지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계속 특히 문자 보냈죠.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에 그 문자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 누가 공개했어요? 그건 김건희 말고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회심도 안 준 놈이다. 그래서 총선에 악의한 끼쳤다. 내가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를 살짝 이놈이 답을 안 했고 못했다. 이렇게 떠넘긴데 그거 누가 공개했어요? 그건 김건희 씨가 했잖아요. 당대표 공선에도 개입했거든요. 총선 때도 한동훈이한테 그런 식으로 막 압박하면서 사실은 사과하기 싫은데 네가 해라면 할게 이렇게 개입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저기 자기 친한 사람들 네. 비례 후보 중에도 김건희가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저는 뭐 이건 100% 범죄다. 딱 걸렸다 봅니다. 안진걸 네, 부장님을 네.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지가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 지가. 박규택 의원 표현에 의하면 네. 제3인칭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런 예, 문제가 예. 없다는 문제 거죠. 없습니다. 요치는 저는 공무과는 지하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예, 예. 당신이나 네. 지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박규택 의원이 얘기한 제3인칭의 예, 지가라는 예, 표현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잠시 여기서 제가 이 멘트를 좀 개입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개입이 이제 일상화되어 정리해 있으니까요. 주셔야죠. 네, 잠시 아, 이제 개입하고 텔레그램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텔레그램이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개입하면서 광고를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그 중에 일부인데요. 광화문 살롱 쿠키. 저희가 자주 먹고 있는 쿠키입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수제 쿠키 43개가 한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쿠키답게 맛도 모양도 최고. 이 성분도 굉장히 좋아요. 유기농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온 가족 간식으로 답례품으로도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살롱 추석 스페셜 네. 전 쿠키 세트라는 게 있는데요. 전. 그러니까 전 우리가 이제 전부터 부침개, 먹는다 할 부침개. 때 그 모양의 이제 쿠키를 만든 건데 굴비 쿠키, 와, 애호박전 쿠키, 귀엽다. 맘 마들렌, 오. 새우튀김 쿠키, 막 침 넘어가요. 네. 표고전 쿠키 이렇게 이제 아마 구성이 될 건데 추석에 뭔가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예비 신부님 댁에 좀 드려도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전을 쿠키로. 네, 전 대신 예. 쿠키로. 우리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고기 한 점 먹어도 되나요? 네, 잠깐만 아우. 잠시만요. 야, 드시기 이게- 전에. 이거 진짜 드시기 너무 전에. 이게 이제 지금 드디어 왔습니다. 격성화하는데요. 와. 제가 2달을 싸웠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 맨날 눈으로만 보여주냐. 사람 장난치냐. 올려달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야 드디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좀 먹어봤는데 아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이게 이름이 경성한우죠. 네. 자 추석 대전 선물이 있답니다. 청정자연 경북에서 키운 최상 품질의 한우라는데요. 최상 품질 한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오. 다양한 선물 세트도 있다 그럽니다. 전화번호가 1522-0487이고요.
스픽스 스토어에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 가지 다요. 역시 네, 싸워야 네. 됩니다. 두 달을 싸우니까 고기를 먹네. 야, 이거 투쟁이야, 경성한우. 네. 그러면 투쟁. 싸워야. 네. 그 저기 윤석열 정부도 싸우면 네. 끝내 엎어집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또 이런 한우를 예술인데, 먹고 맛이. 또 예술이에요, 투쟁에 또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진짜 맛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게 너무. 제가 사실 큰 이가 안 좋아서 이게 크면 못 먹거든요. 근데 부드러워가지고 큰 것도 엄청 잘 씹혀. 아, 소주 있었어야 되는데. 소주가 되게 소주가 아니라 가는 길, 이거. 가는 길. 저는 말없이 그냥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경성한우입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야,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고기가.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싹 너무 넘어갑니다. 에이, 좀 이것도 추석 선물로. 씹기는 했잖아요, 그래도. 아, 그 넘어갑니다. 씹기 전에 넘어갑니다, 동시에. 말하지 마 그냥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한 잔이라도 더 먹어야 돼. 한 잔. 아, 와, 맞습니다. 드디어 추석 먹는군요. 명절 선물 세트는 스픽스 스토어인데 그 중에서도 경성한우 맛있습니다. 네. 스픽스 스토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쿠키 세트, 그다음에 그 부침개 모양 쿠키 세트, 전 쿠키. 그다음에 이 경성 한우까지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술 안 먹으면 짜증이나 살 수가 없는데 뭔가 좀 알코올이 들어와야 아니 대통령은 맨날 술 먹었는데 우리는 먹으면 안 돼? 그날 어떻게 갔대 응급실에? 술 먹을 시간인데? 끝나고 먹었겠죠. 아, 응급실 잘 들어가겠구만. 뭐 이제 문제 없겠어. 한잔 할까? 그 웃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뭐 평일에 많습니까? 주말에 많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야? 뭘 알고 온 거야? 여기 갔다가 당연히 주말 이런 데 많겠죠. 병원 가까운 데 없으면 주말에 많이 가고 예, 그러는 명절 때 거니까. 많은 것처럼요. 그리고 응급실 직접 들어가면 안 된 겁니다. 그럼요. 응급실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 사람 의전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아니 그걸로 본인이 거짓말한 게 들통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가보십시오. 한 번도 뭐 안 현장에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JTBC 보도에 의하면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었고. 아 근데 그 현장 가야 합니까? 보고만 제대로 올라가면 본인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응급실 가가지고 괜히 거기 환자들 뭐 의사분들 그 안 그래도 바쁜데 걸리적거리잖아요, 솔직히. 방해가 그러느니 됐지, 방해. 방해되지. 그러느니 차라리 보고를 제대로 받고 내가 대책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이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하는 게 빠르지. 가서 뭐 하는데? 그건 바라지 마세요. 괜히 열만 아니, 받지. 그건 바라지 말라니까. 성찰하고 바라지 마. 받고 이런 건 바라지 마. 아직까지 희망이 윤석열 사전에 성찰은 없어요. 성찰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찰 반성 이런 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찬은 있겠지. 진수성찬. 그렇죠. 예. 술상. 술상. 예, 진수성찬 그런 건 술상. 있겠죠. 아, 오늘 있어서 술상이 이것 때문에. 아, 이따 끝나고 어떻게 한잔 찌그려. 고기 먹으니까 이게 또 참 예. 비도 오고 참 날이 요즘 지역 그렇네. 경제 내수는 최악인데 예, 가급적이면 식당에 가서 좀 저렴하게라도 한 잔씩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저기 기업 카페 같은 거 좀 나오면 네.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당연히 쓰게 되죠. 지역에다 예. 쓰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좀 힘도 내고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좀 새롭게 좀 전기도 마련하고 또 경제도 이제 쏟아놨을 이럴 텐데 지금 통화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맞아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또 저기 뭐 옮긴다고 뭐 저 퇴임 후에 사죠. 경호비로. 경호 시설 에라. 2배나 예산 올리고 아니 뭐 140억인가 하더라고요. 140억인가 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2배에 달하는 건데 뭐 말로는 게 수도권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통령 혹시 이 140억이 2배인 거는 또 어디 업체 하나 껴가지고 또 슈킹하는 거 아니야? 또 베껴 먹어 또. 응, 어디 또 무슨 있잖아요. 이제 양평 땅도 그랬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슈킹해서 또 그렇죠. 베껴 그다음에 그렇죠. 관저도 예전에 수의 그럴 수도 계약해서 뭐 업체 안 되는 업체에 가서 뭐 있었고 뭐 그다음 코반 컨텐츠 관련된 분도 있었고 그래서 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내가 지금 흑화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변론을 좀 해보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2배를 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네. 보니까 답을 알겠더라고. 어떤 거?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퇴임하면 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을 거예요. 검사들.
후배 검사들도 놀러 올 거고. 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아.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방지해야 올 되는구나. 거니까 아. 테러를 막으려면은 한 2배 이상 비용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휴대폰을 온격 폭탄 터뜨릴 수 조종해서 있으니까. 터뜨릴 수 있어. 폭탄 그렇지. 터뜨릴 수 있으니까 예. 원격 차단 장치 같은 장치도 거. 사야 되고 예. 또 워낙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시위하고 뭐 이런 그렇지. 분들 경호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2배 올리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러니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안전한 곳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상급식에 보호해주는 아 거기 테러리스트 못 국가가 들어가지. 보호해주는 곳. 그렇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 밥도 국가가 해줘요. 보호해주는 밥도 해줘. 그러니까. 네, 밥도 해줘. 거기가 국립 청계산 수련원이라고요. 예, 청계산 자락에 무상급식도 해주고요. 예. 경비가 철저히 경비를 해줘요. 그렇죠. 네, 아무나 못 테러리스트 갑니다. 절대 예, 못 못 만나요. 들어와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진짜. 그렇죠. 근데 임세현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때 사저 자기 사저 앞에 경호동을 짓잖아요. 근데 사저는 20억이 들고 경호동은 10억이 들거든요. 그것을 각각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 예산에 10억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갖고 30억 두 개를 합쳐서 30억으로 삽니다. 그래서 국가 보고 20억 내라 그러고 본인이 10억만 내다 걸린 게 그 유명한 내곡동 불법 사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10억을 빼돌리려다 걸린 사건이거든요. 이명박 같은 부자도 그런 짓을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도 부자잖아요. 근데 있는 놈들이 다 한단 말 있잖아요. 장고도 조정.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장고도 아니, 근데 이미 이게- 확인되는 게 관저도가 요번에 감사하면서 감사했는데 네. 다 위법이라고 다 나왔잖아요. 불법.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네. 퇴임하고 갈 때 얼마나 다 빼가려고 하겠어요. 싹 다 빼가려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건 뭐 드레스룸, 사우나, 그다음에 무슨 그 비엔날레 있었던 무슨 정자 이런 고급 것까지 정자. 싹 다 가져가려는 신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등기 해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니 저도 자꾸 이렇게 악마화가 돼 있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양평을 여러 번 갔었을 때도 내가 항상 장난처럼 그 말 했었거든요. 이 도로 희귀한 게 여기 땅 딱 보니까 형질이 사저 딱 들어가기 좋고 경호동 딱 들어가기 좋다. 그러니까 도로 희귀해가지고 강남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진짜 만약에 진짜 양평으로 가면 대박이에요. 내가 볼 때. 대박이지. 만약에 사저랑 경호 시설이 양평에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가 위치가 거기 가보면요 굉장히 사저나 경호동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왜냐면 그 뒤에 딱 산이 있고 그리고 도로만 가까이만 딱 오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야. 아니 근데 이제 사저를 준비는 해야 되는데 과연 사저로 들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사저 외에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죄가 있으면 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유죄라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무죄 추정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수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몰라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렇죠, 근데 모르죠. 수사를 받아보면 제 생각에는 사저를 져놓고 못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빈집이네. 못 갈 그러면. 수도 있어요. 경호원집 예. 아니고 아, 빈집? 그렇잖아요. 수사받고 네. 결과를 봐야 되니까. 사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강아지들만 노는 그런 형량이 곳이 좀 될 길죠. 수도 예. 형량이 길면은 사저는 박물관처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져놓고 아무도 못 네. 살게. 지금까지 세다, 저질렀던 세 여기. 뭔가 여기 진짜 세다. 여기 다 잡혀가겠는데 우리? 가죠. 아니 가정이니까 명절 이거는 아니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유죄 거잖아. 아니라 예, 무죄지 명절 뭐. 앞도 덕담이죠. 지금까지 문제됐던 거 이채양 명주 사건부터 다 그 유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요 철저히 수사를 받아서 사저 갈 일이 없죠. 예, 사저는 이제 사회에 기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 퇴임 고별로 한국에 오는 게 망령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예. 얘기가 아니,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구한마 시점에 친일 행각을 하고 만했던 사람들 다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돈 줘서 그때 일제들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게 될지 않을지 알 수 없으나 과거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기반이 아주 약하게 권력을 잡았잖아요. 사실 검찰 출신이니까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권 가지고 모여라 해서 헤쳐 모인 사람인데 권력을 잡고 나서 정치를 아주 잘해도 뒤가 되게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권력을 잡고 제일 못했어요. 전 솔직히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연산군만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솔직히. 역사로 봤을 때 최악. 연산군이잖아. 네. 근데 거기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MB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MB 구속되고 할 때도 누구 동정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도 동정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MB보다도 세력이 더 취약한 이 검찰 정권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나중에 다 온갖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형량이 나오고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아무도 저는 돌봐줄 사람 없다라고 보고 누구도 편 안 들 겁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 빼먹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미 해먹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있을 거고 못 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해먹으려 온 건데 아. 책임만 져야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더 심하게. 그리고 불행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해 보기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맥락도 없이 소리지르고 경로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느꼈겠습니까? 실제 용산 집무실에다가 이유도 없이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은 폭로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곧 있으면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공무원들, 용산 집무실 관계자들, 특히 전직들이 아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황당한 남용이 있었다, 아마 폭로가 쏟아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검사들 해봐야 아무도 지켜주지. 검사 쪽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000명도 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중에 한 70%는 다 원수 취급할 거거든요. 너 때문에 검찰 망했다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편 안 들어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측근 한동훈조차도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미 거의 다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거의 발 뺐잖아요. 발 뺐어요, 이미 거의 발 근데 뺐잖아요. 이번에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공천 개입 문제가 네. 저는 이 현 정권의 권력의 성격과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2022년도 6월달에 김영선이 갑작스럽게 갑툭튀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공천을 받은 게 추정상 만약에 김건희 씨와의 관계 때문에 됐다고 얘기한다면 오. 김건희 씨는 그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와 선거 또는 권력 내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창원 의창에서 옆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왜 옮기려고 했었느냐? 어허. 여기에 현직 부장검사를 공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었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난리가 네가 뭔데 현직 검찰 부장검사가 가려고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날아가면서 다른 사람, 경찰 출신이 거기에 와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검사들 엄청 꼬질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총선할 때. 네. 전 그럼 이건 하나의 사례일 거다. 그러니까 창원 의창은 하나의 사례였을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텔레그램이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 씨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 것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천 못 받고 컷오프된 김영선이 개혁신당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공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 논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누가 예를 들면 토마토에다 줬을까? 조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친한계 쪽이 이걸 제기했다면 소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자기 미래 권력에 활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다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무슨 선의의 조언 아하.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만약에 한동훈이 몰락하게 되면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돌아가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오랜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권력의 성격과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국민의힘의 전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지금 이제 의원이죠. 대표를 네. 했고 이분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 줬거든요. 맞아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준 거예요. 사실상 김영선 의원은 정치적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다시 복권시켜준 사람이 이준석 당시 대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그때부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만약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준 게 맞다면 그때도 왜냐면 이번에도 개입했다 그러면은 그때 개입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이라도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마지막 남은 양심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고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마지막 도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문다. 본인이 공천장에 도장 찍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또 방송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의의 조언이다?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5년짜리가 어떻게 선의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컨설턴트예요?
무슨 뭐 정치 컨설팅 합니까? 뭐 정치 컨설팅 히예요? 히? 컨설팅 히? 신일 수도 있어. 아니 오선 의원한테 영부인이 아무리 진 석사님하고 그 진 교수님하고 전화하는 사이라고 해도 뭐 평론을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서 오선 의원한테 지역구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와 다시 한번 원팀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재결합 선언. 내지는 뭔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쪽 권력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눈치를 왜 볼까요? 결국에는 국힘에 돌아가는 거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선거법이 지금 10월 달에 공소시효, 이제 이게 10월 달까지 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만료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불송치했지만 마지막 공안 검찰에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이준석 기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 김건희의 이런 망동까지도 선의의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준석 의원은 늘상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사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뇌물을 받아먹은 혐의가 나도 특검 사안 아니다. 그러면 권익위 우리가 비판했지만 거의 권익위 수준의 인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권을 만들고 본인이 성공한 당대표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영광을 얻은 게 먼저고 쫓겨난 게 다음이에요. 그럼 영광을 얻었을 때 어떻게 권리만을 승계하고 채무는 승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좀 얄팍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진실을 알면 밝힐 것이고 만약에 진실을 모르고 본인이 입을 다물겠다 그러면 방송 나와서 이렇게 선의의 조언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두구역으로 쫓겨나는데 지금 양두구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번째냐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아니, 그럼 언제까지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 당시 총선 기간 내내 심지어 투표까지 안 갈 정도로 김건희 씨가 잠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디올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얼굴 비치지 않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투표도 도둑 투표를 하러 가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뒷 이면에는 뒤에서 다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뭔가 뒤에서 뭔가 그렇죠.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게 국민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이게 뭐 다른 것들이 만약에 더 있고 하다면 뒤에서 이렇게 조각 본인이 이렇게 막 설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해도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를 김건희 씨가 사인이 민간인이 그걸 조각조각하고 실제로 시도를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당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관여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고 하면 대통령 관련된 일은 얼마나 쉽겠어요. 옆에 있는데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다 할 수 있겠죠. 옆에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아 그렇죠. 예. 아 네네. 김건희가 위에 있잖아요. 그 제가 잠시 또 진중권 씨가 김건희 씨하고 총선 후에 뭐 50분 통화했잖아요. 57분입니다. 57분. 네. 거기서도 김건희가 의대 정원 2,000배로 완강하게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맨 주술에 과학을 빠져 알긴 해, 살고 근데. 신기 땅으로 도사도로 논다는 인간이 갑자기 과학을 넘기면서 밀어붙. 오히려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중권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후에서도 자중하는 척하면서 한동훈한테 계속 문자 보내갖고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사실은 사과하기 싫은데 이런 짓 하고 김영선 씨한테 뵙겠습니까?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은 오마이뉴스나 서울에는 7시간 녹취록에 부분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건을 지가 직접 다 개입하거나 주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선거 캠프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천 가만히 뒀겠어요. 뭐 이준석 쫓아내는데도 저는 개뱉다 봅니다. 윤석열 혼자 결정 못했어요. 같이.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한당한 거죠.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해놓고 또 김건희 편을 들어준다. 저는 김종 박사님 표현이 너무 적다네요. 본인이 분명히 윤석열이 개국이었다, 잘못했다 해놓고는 본인이 지금 개국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안에서 김건희 씨가 안 낀 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런데 또 아까 그 창원의청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제가 너무 나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재밌어야 됩니다. 창원의청에 대신 그 의원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찰 관련된 일만 한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폴 전문이더라고요. 인터폴. 왜 인터폴일까? 뭐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인터폴일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민심과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한동훈이 얘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는 협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안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권력이 무너지겠구나. 왜냐하면 갤럽 이번 주 조사 나온 거 보면 의료 대란 문제가 가장 부정적 평가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정권은 국민 생명도 알로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재밌는 여론조사가요. 시사인하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 몰랐는데 2020년도에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그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갱신했대요. 또 갱신을 해서 그때는 3.62점이었는데 이번에 조사는 2.82점이라고 역대 최저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0점에서 10점까지 주는 건데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빵점을 줬대요. 대통령 신뢰도에 대해서. 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무너지는 징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 아까 그 창원 의창 얘기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개입했는지 여부가 권력의 개입 여부가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김영선 의원 현직 의원을 김해로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지금 요렇게까지 사단이 난 건데 이때가 아까 그 정치검사 출신 그 검찰총장까지도 문제 삼았던 그 검사가 바로 김상민 당시 검사입니다. 예. 이분이 이 권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8월 30일자 기사인데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줄 아세요? 어디 공기업 모르시죠? 가셨나요? 아니요. 국정원장의 법률특보로 갔어요. 예. 맞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의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 조율을 한 거죠. 김상민 주저앉히면서 법률특보 자리 보내주고 김영선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걸 누군가가 판을 짰다라는 겁니다. 그 경찰 그분이 오고.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흐름에 결국 이번 사안에는 김건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대통령은 자기 결제해가지고 없는 자리 또 만들어서 채워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치 개입이라는 정도 자체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그 민생 특보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 비대에서 주기환. 떨어진 분. 그렇죠. 주기환. 거기 똑같은 그 거죠. 이번에 또 이번 공기업 어디 가셨나요? 유암코 갔죠. 네. 유암코 연봉이 연봉 3억? 3억짜리. 그래서 잘 논다, 잘 겁니까, 논다. 이게 그 지금. 김영선 좋은 행보도 잘 봐야 되는데요. 당시 완전히 열받아서 뭐 탈당한 애 많아요 난리 폈잖아요. 아마 공기업 사장 쪽으로 이렇게 달래했나 봐요. 근데 지금 컷오프 됐거나 자발적으로 그때 당시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일명 홍문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갔거든요. 다 갔어요. 하태경도 갔죠. 뭐 장재훈은 무슨 대학 뭐 석장 교수 뭐 된다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기사를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보 받은 건 뭐냐면 어디 공기업 사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측근들도 이렇게 흘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토마토 쪽에 제보를. 근데 본인이 지금 나서 갖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흘리고 난리 피우니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김영선 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봐야 돼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못 가죠. 우리 있는 것도 그렇죠. 자르는 이제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 좀 예. 기다려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달래고 있을 수 지금 근데 있을 여기 이제 있다는 5명 정도가 그 저기 이 드라마 같은 데 발생하는데 말씀 A1, B1 두 명이 두 있잖아요. 명. MC 있고 또 하나가 말씀하시는 게 소위 김영선 전 참모라고 얘기하는 CC. C 보좌관. 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전 참모가 이걸 흘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얘기 못하니까. 네. 네 번째가 당직자 출신인 사람이 뒤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야, 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건데 이 실무 작업을 누가 했겠어? 대부분 당직자들이 하거든, 실제적으로. 맞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알겠죠. 근데 만약 이 당직자 출신이 친한계라면 소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금 MC라고 얘기하는 왜 혼자 MC야? 명모 씨라고 그 하는 사람. 사람만 왜 M이라고 하는 아니, 거예요? 나머지 일본- ABC. 일본 그래서 이렇게 흘린 거죠. A, B, C, D 야. 말고 있어야 알만한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나오는 되는 거예요. 진짜 예. MC예요. 예. 명- MC. 성이 미음 명모 근데 씨야. 지금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명명이. MC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무속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속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유명한 분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명이 펼치고 있는 드라마가 진짜 드라마틱한 건데 이 과정에 누가 다 걸려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이준석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보면 관계가.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힘든 국민들은 힘든 과정인데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 다시 그렇죠. 거의 이제 그냥 석유가 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성냥불 하나 지금 던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의료대난으로
정말 폭발 일보 직전인데 그렇죠.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봐주 결정 나오고 그렇죠. 근데 김혜경 씨는 추석 앞도 딱 또 소환하고 저는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릴 것 같아요. 야 정말 징그러운 놈들이다. 징글징글하다. 예, 그냥 야당과 여기- 비판 세력들은 잡아 죽이고 많은 가락한 거죠. 여기 네. 기사에 제가 정확하게 보면 MC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기사에 이제 인용합니다. 네. MC는 김영선 의원을 도왔다는 거예요. 네. 아까 김영선 의원, 이준석 대표가 공천 줬다 그랬죠. 공천 준, 네. 여기 보면 또 뭐라 나오냐?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 누구랑 가깝냐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그럼 김종인, 김영선, 공천 준 사람은 이준석. 그렇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함성득.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함성득은 연결 안 되세요? 함성득은 그때 그 여야 함성득은, 영수회담 네, 했을 때 비선이죠. 뒤에서 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김건희, 뭔가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MC.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게 묘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근데 이 아, 과정에서 묘해, 사실 진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대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지금의 대표가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모를 수가 없었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여러 번 텔레그램 줬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지금 조용한 게 낫죠. 네. 내가 그걸 나중에 내가 이걸 막았어. 그렇죠. 자, 김건희 공을 씨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들 박으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어. 그 김영선 컷오프 시켰어 이렇게 되는 그러다 거야. 시켰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쁠 거 편이가 없어요, 나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권하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은 짱 보고 있다가 저거 날라가면 무혈 입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웃긴 거죠. 이 지금 난국이 이 어려운 난국이라면 어떤 어떤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건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양도국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 포함입니다. 왜냐 국민의힘을 지향하니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창출한 정권도 운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낯짝과 염치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이런 상황에서 재창출, 정권 재창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처고 굉장한 불쾌감을 준다. 책임을 져야죠. 아니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차피 뭐 지금까지 하는 일련의 일들 봤을 때 정권 재창출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는 돼서도 거죠.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또 시민들이 아마 막지 않을까 생각이 국민의 듭니다. 44%가 신뢰도 빵을 줬다니까. 아니 길 가는 분들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보면 윤석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 웬만한 분들, 웬만한 지지율이 분들. 23%, 네. 어제 23% 나왔죠. 근데 그 지지율 3%도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평균을 내잖아요. 세대별, 지역별. 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은 또 10대 입장에서 40대는 세부 분석해 보니까 10%대라고 나온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마 40대는 8%인가?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23%가 어떻게 나와? 주변에 한 명도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명 모이면 한 명 정도가 지지한다는 이야기인데 9명이 욕하면 한 명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세대 예. 이렇게 일부 빼고는 그냥 대다수가 싫어한다. 이 정권이 있으면 안 된다. 별로 안 전 파? 국민이 네, 싫어한다. 전 싫어한다 국민이. 생각하고 되고 아까 40대 8%요? 8% 정도냐 어떤 정도냐면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하면 네 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 대다수가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싫어한다. 매우 부정적이다. 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조국 혁신당 현수막이 우리 스피스 앞에 걸려 있는데 추석 선물은 탄핵달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탄핵달. 네, 탄핵달. 추석 선물이 다리를- 되면 좋겠네요. 네. 하야라든 탄핵을 하든. 세빙선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네, 저희 벌써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네, 8%가 아니고 9%예요. 9%입니까? 네, 1%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괜히. 저희는 틀리면 안 됩니다. 9%랍니다. 네, 팩트 체크. 네, 어쨌든 한 자릿수. 네. 8이나 9나 뭐. 네, 뭐 비슷하죠. 아, 곧, 제가 1% 내리려고 하는 노력. 아이고. 네, 하여튼 뭐 이제 추석이죠. 이제 조만간 추석인데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기시다도 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기시다와 또 그 경쟁력, 아니 그 지지도 꼴등 깐부 아닙니까? 누가 서로 꼴등 하나 맨날 이렇게 앞뒤로 다투고 있는 그 깐부 기시다와 함께 기시다의 결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시다는 그래도 자각은 있는 거잖아요. 자각은 내가 인기였구나,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만둬야지라는 자각도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시다랑 만나시면서 그런 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을이 왔고요, 추석도 왔습니다. 이 정권의 시간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네,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는 시간도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모든 게 달이 차면 네, 다 기우는 기울죠. 거예요. 이게 네. 다 권력이라는 게 화무 11홍이고 그 짧은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잘 써도 참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본인들만을 위해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완전히 끝까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날이 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일이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힘 빼지 마시고, 그러니까 힘 너무 잃지 마시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또 혹은 행동으로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쟁 고기 쟁취했잖아요. 그 투쟁하면 그날을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달을 싸웠습니다. 경선은 2달을 싸웠습니다. 네. 이걸 먹기 위해서. 예. 와, 오늘 광고가도 클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고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변경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